자, 최혁진 의원. 네, 정말 어제 종횡무진했지요. 원래 이제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최혁진 의원이신데 원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자, 이 아침에 최혁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네. 국회에서 주무시기는 괜찮으세요? 예, 사무실이 아주 쾌적해가지고요. 예. 자는 데는 아주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예.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최혁진 네. 의원님 오늘 뭘 물어보실 계획이십니까? 오늘은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부처마다 외청들이 있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는 산림청이 있고, 네. 기재부는 뭐 통계청이라든가, 네. 조달청 이런 곳들이 기재부의 외청인데, 네. 통상적으로 외청에 대해서는 부처의 역할은 관리, 감독, 협력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파견도 나가고 특히 통계청이나 조달청 이런 데는 기재부에서 나가서 또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된 게 법무부가 검찰청의 관리감독 부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검찰청이 법무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 그 과장급 이사 주요 보직 거의 전체가 예. 다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이런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는 없어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의를 하고요. 우리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어쨌든 이후에 인사조치 등을 통해서 네네. 정말 법무부의 본연의 기능, 권한들을 좀 되찾고 그야말로 이후에 공소청이 되더라도 공소청이 법무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럼요. 예,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 그리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그렇지. 예. 은폐 축소되고 네. 검찰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강하게 좀 질의를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약 수사는 동부지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네. 지적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자, 어제 조희대 네네.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네네. 아주 의원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첫 마디부터 나경원은 네. 대법원장이 사장이라면은 그 나경원의 남편은 계열사 사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예. 나경원 의원도 이제 자주 회의장에서 볼 텐데 네네. 의원님에게 노골적으로 좀 반감을 표시하거나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좀 질책을 한 게 네. 그래도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고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구니까 네. 좀 자기 줏대에 맞게 소신껏 이렇게 또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네. 거의 나경원 의원의 사병들처럼 사병들.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 네. 나경원 의원이 손짓으로 소리를 질러라 이런 표시를 내면 소리를 지르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막 그래요. 이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나경원 의원의 사병 부대가 와서 앉아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백설공주고 나머지들은 다 난장이들. 예, 그렇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비유가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는 20일에 춘천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야, 이때 또 우리 최혁진 의원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어떻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은 제가 우회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자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이유로 춘천지법 자기 남편이 법원장인 곳에 있어서는 국정감사에 참여를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온 모양이에요. 그럴 거면 아예 법사위로 오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그룹처럼 움직이는 건데 남편만 빠진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장 어제 국건만 하더라도요. 시종일관 사법부의 입장들을 대변하고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말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란 시기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 서 있지 못하고 네. 내란 세력과 공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질의할 것을 요구하는데 본인들은 뭐 사법부를 감싸고 돌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시종일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해충돌 문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른 거거든요.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본인들이 내란 세력과 동조했고 내란 세력과 한편이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것들을 방어하고 심지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저한테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한테 예. 대놓고 내란팔이 그만하라 그럽니다. 아, 이런 황당한 일이 예, 정말 놀라운 멘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나경원은 저 내란 당시에 윤석열하고 통화한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사명으로서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거의 대다수가 당사로 도망가서 내란이 완성되길, 계엄이 성공하기를 기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국감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사실 황당하긴 하지만 들어와서 하는 행태로 보면 일말의 반성도 없고요. 네. 지금만 이 상황들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네. 다시 자신들의 세상이 온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아주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지금 자기와 관련한 논란에 어떤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대단히 거만한 태도를 취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가는 조희대를 향해서 이석은 안 됩니다라면서 또 우리 최혁진 의원이 달라붙어서 막 큰 소리 치셨는데, 본인들의 입으로는 관행상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만 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행이죠, 그거는. 예, 관행이지 어쨌든 관행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지금은 내란 계엄 시기 그런 것들을 겪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불신, 대법원에 대한 불신의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장은 법에 따라서 마땅히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나 법령에 출석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오만함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국민 앞에 신뢰받는 그런 대법원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내란 계엄 시기 보고 제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대법원장은 뭐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아니 당신들이 지금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행정부가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본인들이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로 밀고 들어올 때 어떻게 성명서 한 장 낸 사람이 없냐. 그리고 시민들이 그 앞에 장갑차를 온몸으로 맨몸으로 막아설 때 사법부는 뭘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뭐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게 하명을 받고 계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회의를 했는지 이건 추가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 김충식이다. 그 얘기도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뭐 열공TV에서도 방송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그 제보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의 아주 가까운 측근,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그 측근이 어쨌든 김충식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조희대와 김충식은 가까운 사이고 대법관 시절에도 즉 박근혜 정부 대법관 시절에도 자주 서로 소통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종종 밥도 먹고 그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조희대를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게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뭐 자신들의 장인 겸이자 계부인데 뭐 김충식의 말이라 그래서 무조건 받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 이제 어제 법원노조 위원장 사무처장님인가요? 그분도 얘기를 했지만 옥소연 처장님. 맞습니다. 대법원을 친윤석열이자 친일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김충식이 뭐 거의 일본의 밀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김충식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는 친일 성향이 완전하게 검증된 자. 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에도 일본 편향적인 그런 사고들을 있는 그대로 극우적인 성향들을 드러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강제징용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 대한민국 대법원이 친일 성향의 심지어 일본의 대법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터져나올 정도까지 네. 오염돼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이제 사법부에 바로 세우기는 대법원장의 물러남, 그 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대법원장이 새로 서는 것들에서부터 시작될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갖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어제 금동 관음 보살 좌상 이것이 네. 사실은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예. 원래 있었던 사찰에서 그걸 소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일본은 또 일본대로 네. 돌려줘라 이러고 있고, 근데 일본에게 돌려주도록 조희대가 판결한 것, 이것도 어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셨죠. 그 당시에는 조희대가 대법관을 하다가 대법원장이 되기 직전의 일인데요. 네네. 일단 김충식이 주도적으로 그 보살상을 갖다 일본으로 돌려주는 네.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지 스님의 증언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조희대가 대법관이었었고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상황에서 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판결 자체가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사건하고 닮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줄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이거 얼마나 단순한 사건입니까? 예.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거 하나 가지고 3년 동안 결론을 못 내고 1심만 지금 15차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은 이틀 만에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금동 그 방가 사유상인지 보살상 그거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 예. 일본이 훔쳐간 거를 다시 되찾아왔는데 그거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판결이 1심에서는 당연히 부석사의 것이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네. 그게 2017년입니다. 예. 근데 2023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뒤집히냐면 놀랍게도 판결문에 네. 일본 법에 의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법에 의해서. 예, 와. 소재지의 법에 의해서 이것은 장기간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이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의 분노할 만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일본이 그것도 왜구들이 탈취해 갔던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가 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대법원이 불과 2달도 안 돼서 3심 판결, 상고심 판결을 내려서 돌려준다라고 2023년에 결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고도 국민 눈치가 보여서 바로 돌려주지 못했는지 시간을 끌다가 예. 올해 5월 10일에 돌려줍니다. 예. 대선 직전에. 예. 일본은 돌려받자마자 그것을 바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해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이 없게끔 조치를 했고요. 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2025년에 김충식이 윤석열과 해가지고 일본 왕을 한국의 한일 60주년 기념으로 최초로 초대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목사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 일환으로 일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 국보급 문화재 다 그냥 갖다 거저갖다 안겨주고 예. 강제징용 노동 판결 2018년에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다 뒤집어서 제3자 변제론에 의해서 한국에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게 지금 현재의 대법원이고요. 그 대법원, 이 친일 매국적 대법원의 정점에 조희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풍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네. 이걸 보고 대법원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당신들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의 대법원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거죠. 네. 어제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 패러디 그림을 드셨을 때 그걸 두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막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또 이른바 십선비라 불리는 인간들도 막 나서서 최 의원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뭐 괜찮으시죠? 아유,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보수란 말 쓰지 않길 바라고요. 예. 세상의 어느 나라의 보수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국가에 대한 것들을 중심에 세우지 네. 일본을 중심에 세우는 게 대한민국 극우 보수의
공통된 특징 아닙니까? 네네네. 예.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것조차도 네.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보수면 보수답게 네. 애국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집회하는 데 나가가지고 성조기와 일장기까지 들고 흔들어대시는 분들이 예. 자기를 보수라고 말함으로써 예.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들을 갖다 덧칠해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네. 제가 앞서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거나 뭐 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현실은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조희대는 뭐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수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두고 탄핵이냐 아니면은 네. 뭐 예를 들면은 법관의 정년을 65세로 정해서 자동 퇴직하게 하느냐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어떠한 선택이든 저는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어쨌든 지금 법여권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네. 국민들과 당원들의 중지를 좀 모아서 예. 방안을 찾아내면 힘있게 네. 밀고 나가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 예. 사실 어제 그 제가 법원노조 사무처장님하고도 같이 나눴던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네. 윤석열이 다시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또 탄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대한민국의 보수 극우는 저런 식의 행태들을 반복하는가? 예. 저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을 벌려도 자기들이 아무런 책임질 만한 그런 벌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그 사법부가 네. 입으로는 뭐 자기들이 성찰한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과연 내면적으로 그러겠냐? 네. 제가 어제 법원행정처장한테 강하게 질타한 것도 네. 이유라도 그러면 사과하는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대법관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 행정부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때 사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거나 사죄를 하거나 사표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본인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 예. 그것은 내면 속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기 지나고 나면 예.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은 기득권과 특권의 것이지 네. 시민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검찰 개혁하려다가 못해서 결국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밀어붙여서 예. 뭐 일정한 저항과 피로감이 느껴지더라도 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그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집안의 자식들을 한번 보고 생각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피곤해도 결론 내지 않으면 네. 우리 아이들이 다시 겪습니다. 분명히 다시 겪습니다. 네. 그리고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손주들이 다시 겪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결론을 짓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CCTV 공개가 됐습니다. 계엄 당일 네. 밤에. 그 보신 예. 소감 어떠십니까? 놀랍죠. 정말 장관식이나 되는 최고의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윤석열이 적어도 없는 자리에서만큼은 네. 자기들은 걱정하는 표정으로 글쎄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떡하지? 적어도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실실대고 웃고 기분 좋아서 난리잖아요. 네. 예, 한 몇천 명 감옥으로 아니면 땅에다 묻어버리고 나면 네. 자신들이 평생 주무를 수 있는 또 심지어 기득권과 특권의 자식들이 대대손손 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올 것이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저런 만면의 미소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단죄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개혁적인 최혁진 의원, 여러분 저기 후원 다 안 끝났습니까? 예, 이제 후원금. 근데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네. 예, 조금만 하면 이제 다 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최혁진 네. 의원님
저희가 그 핀셋으로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제2, 제3의 최혁진 의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혁진 의원님 오늘 아침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조이대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조이대를 추격하면서 이석하지 말라, 왜 도망가냐 이렇게 추궁했던 최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